3월 9일 치매데이에 이만희가 양령 효령대군을 4번이나 언급했던 이유. 이제 3월 9일은 신천지 이만희의 치맥데이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의 오픈 카톡방의 비번도 0309입니다. 오픈 카톡에 들어오시는 분들 착오 없으시게 연관 검색어 하단에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3월 9일 모임에 영상 원본을 보면 집화장과 한 교회의 담임 강사까지만 참여하는 핵심 중의 핵심 모임이었습니다. 그 3구 치맥 영상에서 신천지 이만희가 양령, 효령대군을 4번이나 언급하였죠. 아무리 치맥 중이라 하더라도 이만희는 그날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작정한 눈치였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했던 중요한 말인데 말을 해놓고 이거 안 했나 하고 또 하고 안 했나 하고 또 하고 했던 것이 4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즉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했던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만희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양령대군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주 싸우다 보니 왕권의 염증을 느꼈고 그러니 스스로 곤조를 부리고 싸움을 즐기면서 왕권의 뜻이 없음을 피력했고 효령 또한 왕위에 별 뜻이 없으므로 왕위를 사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레 공부 잘하는 충령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령대군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이만희의 얘기는 정사가 아닙니다. 픽션이 가미된 야사죠. 저번 2020년도 코로나 기자회견 때 이만희가 했던 왕건 드립 또한 드라마에서 제공한 픽션입니다. 왕건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 왕건이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해서 약을 구해와 자기 백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들에게 한 번 절하고 또 정부 관계자에게도 한 번 절했습니다. 이 어찌 망발이고 추태가 아닙니까? 왕건이 대적에게 절해서 약을 구해왔듯이 본인이 왕건이라면 이만희가 절했던 대상은 대적 아닙니까? 이만희가 절한 그 대적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였던 것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도 이제 신천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반사회적인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반국가 반민족 단체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양령, 효령 얘기를 왜 4번이나 했을까요? 제 사견이지만 3월 9일 모임의 양령 효령 드립은 이만희가 집화장과 교회 담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했던 유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되냐고요? 이만희는 지금 초기 치매 증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직종이 상담이고 정신보건이다 보니 저는 치매 환자에 대해 잘 압니다. 요즘 치매는 병원에서 뇌파 검사만 해도 바로 진단이 됩니다. 즉 뇌파의 주파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곧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제가 많은 환자들을 봐온 경험으로 저 정도면 길어야 2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우선 이만희는 본인이 본인 상태를 가장 잘 알 겁니다. 현재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 본인일 겁니다.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보좌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알겠죠? 이제 신천지는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신천지와 이만희는 이만희 사후에 신천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주로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40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을 미리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주가 죽을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깐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가 바로 양령과 효령이 밀어주는 충령대군, 곧 세종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 입에서 공부 잘하는 천재 아이를 말하고 거기에다 그 시기를 빗대어 계시록 6장의 전쟁을 갖다 붙이는 것은 괜한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양령 효령이 왕자일 때에는 궁에서 같이 살았지만 동생 충령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궁에서 같이 살 수 없고 과천에 모여 살았다는 얘기도 내시는 인덕원에서 모여서 살았다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한 바, 그것도 다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이만희 왈, 내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놈을 하나 꽂아 놓을 텐데 젊어. 니네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 그니까 니네가 형이지. 근데 그 녀석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니네가 양령 효령이 돼야 해. 왜냐하면 내가 꽂아놓은 그 녀석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세종대왕이 될 놈인 거지. 그니까 니네가 그놈 열심히 도와주고 그놈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해? 왕족이 과천에 모여 살듯이 니네는 그 녀석 흔들지 말아야 해. 알았지? 그리고 내시들.
내시들은 보좌하는 녀석들이지. 니네도 마찬가지야. 내시들은 어디에 모여 살았어? 인덕원에 모여 살았지? 니네도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 그게 내 유언이야. 그 젊은 놈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곧 드러나겠죠? 왜냐면 신천지는 이제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야 할 테니깐요. 그러나 이걸 어쩝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했던 말에 이미 걸려 넘어져 있음을요. 이만희 사후를 열심히 대비하고 있을 신천지 머리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끝내십시오. 어찌 사기인 줄 알면서 그 사기에 동참하려 한다는 것입니까?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이 안 되는 것이고 소설로 시작이 되었으면 끝까지 소설이 되는 것이지 팩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사기이면 종말도 사기입니다. 그 사기의 대열에 동참하지 마시고 이제 신탈하시길 바랍니다.